여러분, 약은 점점 늘어나는데 건강은 왜 나아지지 않을까요? 병원도, 약도, 건강식품도 해결하지 못한 그 답은 바로 우리 밥상 위에 있습니다. 오늘은 50년 경력의 의사로서 그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82세 내과 의사 김영호라고 합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늘 같은 풍경을 보았습니다. 아침이면 병원 대기실에 가득 들어차 있는 환자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와 제 앞에 앉아 박사님, 숨이 차서 잠을 못 자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질 않아요.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줄을 잇습니다. 저는 환자 한 분 한 분을 성심껏 대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약을 조정하고 생활 습관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환자들은 약을 더 많이 먹는데도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걸까? 약을 바꾸고 용량을 늘리고 새로운 신약이 나와도 환자의 얼굴빛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검사 수치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더 나빠졌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왜 환자들의 병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걸까? 이런 번뇌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가 된 것은 단순히 직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는 사명감을 품고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라기보다 약 처방을 늘려주는 의사, 검사를 반복하는 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환자들이 제 손을 붙잡고 박사님, 이제는 약을 줄일 수 없나요? 저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긴 세월 동안 환자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생활 습관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값비싼 신약 속에도 새로운 의료기기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 밥이 몸을 살리기도 하고 반대로 병을 만들기도 합니다. 밥상 위의 작은 선택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자 합니다. 병원도 말하지 않고 방송도 다루지 않는 진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께 알려야 할 진실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고백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76세 최병수 어르신. 이분의 삶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르신은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2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바쁘게 살다 보니 어르신의 식탁에는 늘 혼자입니다. 어르신의 하루는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전자레인지 문을 열고 냉동실에서 밥을 꺼내 데웁니다. 그 밥을 김치 몇 조각과 함께 삼키고 약봉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립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아침마다 손바닥 가득 채우는 알약들을 물 한 컵으로 꿀꺽 삼키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밥을 짓는 일은 번거롭고 힘들었기에 마트에서 사온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드셨습니다. 반찬은 대개 두세 가지였습니다. 김치, 달걀 프라이, 멸치 볶음, 때로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조로운 식사가 하루 이틀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이 수십 년간 이어진다면 그 결과는 우리 몸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르신은 점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가슴이 두근거려 숨을 고르느라 한참을 멈춰야 했습니다. 밤에도 이어지는 가슴 두근거림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침마다 손발이 붓고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혈당은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섰고 혈압은 160을 오르내렸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져 의사들은 약을 더 늘렸습니다. 하루에 먹어야 하는 약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약통이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약이 늘어날수록 몸은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다. 피로는 가시지 않았고 기운은 점점 빠져나가기만 했습니다. 박사님, 약을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왜 점점 더 힘들어질까요? 어르신의 물음에 저는 차마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께서 제 진료실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르신은 손을 떨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죽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이 마지막이 될까 무섭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십 년을 의사로 살아왔지만 어르신의 한마디가 저를 무능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의 식습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평소에 밥은 어떻게 드십니까? 그 질문에 어르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힘겹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냥 조리된 냉동밥을 사다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소 어르신의 몸을 병들게 한 건 어쩌면 약이 아니라 바로 매일 먹는 그 밥 한 공기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밥 한 공기가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십니까? 최병수 어르신이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던 냉동밥. 언뜻 보기에는 단순히 편리한 식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작은 습관이 그의 몸을 병들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쌀은 전분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밥을 지어 먹을 때 쌀 속의 전분은 뜨거운 물과 열을 만나 구조가 변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분은 아주 잘게 풀어져 우리 몸이 빠르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변한 전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는 것입니다. 밥 한 공기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이를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반복되면 인슐린은 점점 지쳐버리고 우리 몸은 결국 당뇨병이라는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밥을 시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풀려있던 전분이 다시 뭉치면서 일부는 저항성 전분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 효소에 잘 저항합니다. 쉽게 흡수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식이섬유처럼 작용합니다. 이 덕분에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높입니다. 즉, 똑같은 밥이라도 뜨거울 때 먹으면 독이 되고 식혀서 먹으면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수 어르신은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셨습니다. 냉동하는 과정에서 밥이 한번 식으며 저항성 전분이 생겼지만 전자레인지의 강한 열이 이를 다시 깨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밥은 다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당지수 식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우는 것과 냉동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식혔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데운 밥은 저항성 전분이 유지되지만 강한 열로 단번에 데우는 전자레인지 방식은 그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즉, 조리 방법 하나가 혈당 수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닙니다. 밥은 우리 몸의 연료입니다. 자동차에 좋은 연료를 넣으면 엔진이 오래가고 불량 연료를 넣으면 금세 고장이 나는 것과 같습니다. 최병수 어르신이 늘 드시던 전자레인지 밥은 겉으로는 배를 채워주었지만 속으로는 혈관을 상하게 하고 췌장을 지치게 하고 심장을 힘들게 하는 불량 연료였습니다. 반대로 밥 짓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그 밥은 몸을 살리는 약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밥을 어떻게 드십니까? 혹시 귀찮다는 이유로 냉동밥을 자주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지는 않습니까? 밥 짓는 방법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과 혈압, 그리고 면역력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사실을 왜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을까요? 저는 50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이 질문 앞에서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유지됩니다. 환자가 줄어든다는 건 병원의 수입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환자가 약을 줄이면 약국의 매출도 제약회사의 매출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의사들도 방송도 밥 한 공기 속에 숨은 진실을 깊이 이야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의사가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 역시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환자에게 약과 시술을 권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박사님, 밥 짓는 방법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고 묻는다면 의사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하긴 하지만 약을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병원 시스템은 식습관 교육에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료 시간은 3분, 많아야 5분입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병력 청취에 검사 설명, 처방까지 하려면 생활 습관이나 환자의 여러 가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강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를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이 건강식품, 영양제, 제약사 광고입니다. 이 광고들이 방송을 지탱합니다. 만약 방송에서 밥을 시켜 먹는 것만으로 혈당이 안정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제약사나 건강식품 회사는 광고를 줄일 것입니다. 방송국은 광고 수익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방송은 진실을 자세히 알릴 수 없습니다. 대신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기한 성분, 최신 건강식품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이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이분께 정말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밥상인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밖에서 이 말을 꺼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이 그럼 약은 안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을까 두려웠습니다. 만약 약을 끊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 침묵을 택한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가 이 침묵을 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방송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개의 약을 더 늘려오셨습니까? 약을 늘릴수록 정말 몸이 나아지셨습니까? 아니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계십니까? 진실은 단순합니다.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의 양이 달라집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병원과 방송에서는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료계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평생의 양심을 걸고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병원은 말하지 않는,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이 기적처럼 회복했던 방법, 바로 밥 짓는 4가지 비밀입니다. 첫째, 식초 1스푼. 쌀을 씻어 불릴 때 식초를 1스푼 넣으십시오. 식초는 단순히 맛을 바꾸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은 밥의 전분이 분해되는 속도를 늦춥니다. 이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밥을 먹기 전에 식초를 섭취하면 혈당 상승이 20-30% 정도 완화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졸음, 무기력함이 줄어들고 다음 끼니 때 폭식을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식초를 넣으면 혹시 밥맛이 시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지어 놓고 나면 신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밥은 오히려 더 윤기 있고 차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살립니다. 둘째, 압착귀리. 쌀만으로 지은 밥은 전분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압착귀리 한 줌을 넣어 보십시오. 귀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입니다.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줍니다. 통귀리보다 압착 귀리를 권하는 이유는 소화 흡수가 적당히 잘 되면서도 섬유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뇨를 앓는 환자분들이 귀리를 드시고 식사 후 혈당 변동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귀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간식이나 야식의 유혹을 줄여줍니다. 여러분, 쌀의 귀리 한 줌. 작지만 강력한 변화입니다. 셋째, 강황. 작은 티스푼 하나. 다음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 티스푼 하나를 넣으십시오. 강황의 노란색 성분인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간과 심장을 보호합니다. 특히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전에는 강황을 카레에 들어가는 향신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의학 연구에서는 강황이 당뇨, 고혈압,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과하게 넣으면 밥이 노랗게 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스푼 하나 정도는 색이 은은하게 감돌 뿐 맛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밥에서 건강한 향이 은은히 퍼져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넷째, 밥은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 밥은 반드시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십시오. 앞서 설명드렸듯 밥을 식히면 전분 일부가 몸에 흡수되지 않는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 속 좋은 균들에게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높입니다. 식힌 밥을 그냥 먹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온에서 식혔다가 다시 데워 드시면 됩니다. 이때 저항성 전분은 그대로 남아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쌀을 불릴 때 식초 1스푼, 압차, 귀리 1스푼, 강황 티스푼 하나, 밥은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기. 이 네 가지는 결코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약보다 강력하고 건강식품보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밥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이 네 가지가 바로 병든 몸을 살리는 밥상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네 가지 비밀을 실천한 환자들의 실제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깊이 남은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69세 이정자 씨. 이정자 여사님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약 한 알로 시작했지만 점점 늘어나서 어느새 하루 네 알을 챙겨 드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여전히 들쭉날쭉했고 식사 후에는 늘 졸음이 쏟아지고 무기력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제가 밥 짓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 이정자 여사님은 용기를 내어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워 며칠 하다가 그만두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3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지 않았고 오히려 천천히 올라갔다가 자연스럽게 내려왔습니다. 그 결과 당뇨약의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정자 여사님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약만 늘리던 지난 세월이 너무 허무합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되찾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박순애 여사님 74세. 박순애 여사님은 고혈압과 비만으로 오랜 세월 고생하셨습니다. 몸무게가 불어나면서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서 집 밖을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사실은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밥 레시피를 실천한 지 6개월 후 몸무게가 무려 9kg가 줄었습니다. 혈압도 눈에 띄게 내려가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고혈압 약 한 명을 절반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마다 밝게 웃으시며 박사님, 이젠 살맛이 나요.
이렇게 힘차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장동철 어르신 71세. 장동철 어르신은 심장약을 오랫동안 복용해 오셨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려 밤에 잠을 설치셨습니다. 어르신은 늘 이대로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쓰러지겠지 하며 체념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밥 짓는 4가지 비밀을 실천한 지 3개월 만에 숨이 덜 차고 가슴 두근거림이 줄었습니다. 약함량을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장동철 어르신은 이 변화를 혼자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방법을 알려주며 그는 마치 변화의 전도사처럼 자신의 경험을 전파하며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이 그분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밥 짓는 방법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밥을 조금 다르게 짓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방법은 사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쌀을 불릴 때 식초 1스푼, 압착 귀리 1줌, 강황 티스푼 하나, 그리고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는 것.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방법을 방송이나 병원에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건강의 비밀은 늘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 새로운 약, 최신 치료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단순한 생활 속 습관에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단순한 방법은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송과 광고의 관계? 여러분, 건강 프로그램을 떠올려 보십시오. 방송 사이사이 나오는 광고를 보시면 대부분 제약사, 건강식품 회사, 영양제 광고입니다. 이 광고들이 방송을 지탱합니다. 만약 방송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쌀에 식초, 귀리, 강황을 넣고 밥을 식혔다가 데워 드시면 혈당이 안정됩니다. 그 순간 시청자들은 비싼 건강식품을 사지 않을 겁니다. 약국에 가서 영양제를 찾지 않을 겁니다. 그럼 광고주는 어떻게 할까요? 광고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방송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방송이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줄어들면 병원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환자가 약을 줄이면 제약사 매출도 줄어듭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의사들은 약을 줄이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 역시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갈등했습니다. 밥만 제대로 드셔도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만약 환자가 약을 끊고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소리 높여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병원에 갈 때마다 약 봉지가 늘어나진 않으십니까? 약값과 진료비, 검진비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은 적지 않은데 정작 몸은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노인 한 사람이 1년에 먹는 약값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밥 짓는 방법을 바꾸는 데는 얼마나 들까요? 식초, 귀리, 강황,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들이는 것뿐입니다. 돈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효과는 큰데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은 잘 알려지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방송과 병원은 끊임없이 새로운 약과 식품을 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밥상 위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답을 외면하고 멀리서 답을 찾으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불행한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병원도, 방송도, 제약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진실을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선택만 남았습니다. 밥상을 고쳐 병을 고칠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약봉지를 늘리며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연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